노다지 썰전. 오늘 저희가 분석해 볼 기업은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대전환, 그 중심에 서 있는 핵심 기업이죠. 바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대오토에버가 2027년까지 매출 5조 원을 달성하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과연 이게 그룹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실현 가능한 청사진일지, 아니면 어쩌면 과도한 기대감에 기댄 신기루에 불과할지, 오늘 그 가능성을 한번 깊이 있게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쟁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현대오토에버의 2027년 매출 5조 목표,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네, 저는 현대오토에버가 이 안정적인 기반 사업 위에 스마트 팩토리와 차량용 소프트웨어라는 아주 확실한 신성장 동력을 장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어쩌면 그 이상의 성과를 낼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그룹사 의존도가 너무 높은 이 사업 구조의 본질적인 한계, 그리고 신사업이 가진 여러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외형적인 성장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 성장의 질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 낙관론의 근거를 먼저 좀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현대오토에버의 자신감은 무엇보다도 아주 탄탄한 기반 사업에서 나옵니다. 전체 매출의 약 79%를 차지하는 엔터프라이즈 IT 부문이 정말 흔들림 없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주목할 것은 현대차 그룹의 차세대 ERP, 그러니까 이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전환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 하나만으로 향후 5년간 최소 2,800억에서 최대 4,800억 원의 안정적인 매출이 이미 확보된 상태예요. 이게 바로 확실한 캐시카우죠. 네, 그 부분은 안정적이긴 하죠. 여기에 폭발적인 성장 엔진인 클라우드 사업이 더해집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요, 클라우드 사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28% 성장하는 그야말로 기염을 토했습니다. 앞으로 한 2, 3년간은 연간 최소 20에서 30%의 고성장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스템 통합, 이른바 SI 사업 있잖아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IT 시스템을 맞춤형으로 구축해주는 그 사업보다 수익성도 월등히 높아서 회사 전체의 이익 개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핵심 축, 바로 정말 돈이 되는 사업, 차량 소프트웨어입니다. 합병총기 20%였던 매출 비중이 꾸준히 21.2%까지 확대되고 있고 무엇보다 수익성이 높아서 전사 이익 개선을 견인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게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구체화된 미래 먹거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은 이미 미국 조지아 신공장에 적용돼서 공장당 IT 매출을 기존 150억 원대에서 500억 원대 수준으로 무려 3배 이상 끌어올리는 엄청난 성과를 증명해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화된 미래입니다. 물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장 스토리의 이면을 우리는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캡티브 마켓, 그러니까 그룹 내부 시장이 가진 명확한 한계입니다. 매출의 거의 전부가 현대차 그룹 계열사에서 발생하잖아요. 안정적이라는 장점 이면에는 결국 그룹의 투자 계획과 실적에 따라서 회사의 운명이 좌우되는 이 구조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어쩌면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가령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를 갑자기 줄인다거나 실적이 악화되면 오토에버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리스크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매출의 질적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여전히 매출의 약 79%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엔터프라이즈 IT 부문이에요. 이걸 더 깊이 들여다보면 IT 아웃소싱 부문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하드웨어 유통사업은 매출 규모는 부풀려주지만 실제 이익 기여도는 거의 없는 말 그대로 속빈 강정에 가깝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형 성장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사업의 불확실성도 간과할 수 없죠. 시장이 크게 기대하는 엔비디아 칩을 활용한 GPU AAS, 즉 서비스형 GPU 사업에 대해서 정작 회사 내부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가장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로보틱스 관련 사업 역시 구체적인 매출 규모 예측이 불가능한 아주 정말 초기 투자 단계에 머물러 있고요.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그룹 내에 있는 포티투닷이나 모셔널과 같은 이런 미래 기술 R&D 기업들과의 역할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전략이 아직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룹 내 여러 주체가 각자 R&D를 진행하면서 현대오토에버가 결국 핵심 기술보다는 그룹웨어 관리자 역할에 머무를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의 성과를 너무 제한적으로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단순한 프로젝트 성공을 넘어서요, 현대 오토에버의 사업 모델 자체가 한 단계 진화했다, 이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봅니다.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에서 기술 검증을 마쳤고, 미국 조지아 신공장에서 공장당 아이템 매출의 3배 이상 늘리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이건 특정 공장에 국한된 성공, 아니 성공을 넘어서 다른 공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성공 공식을 만들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글쎄요, 그 성공 공식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성과는 최첨단 설비를 처음부터 갖춘 신공장이기에 가능했던 다소 특수한 사례일 수 있습니다. 이걸 국내에 수십 년 된 노후화된 울산, 화성, 광명 공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뭐랄까, 최신형 스마트폰에 맞춰 개발된 앱을 10년 전 피처폰에서 돌리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접근과 막대한 비용, 그리고 상상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문제죠. 또한 회사 측에서도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막 데이터를 확보하는 단계라고 언급했습니다. 데이터 확보에서 유의미한 분석을 거쳐서 본격적인 수익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죠. 하지만 그 부분은 이미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화성, 광명, 울산 공장 일부의 스마트화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 중이고 올해 연말에 완료되면 신공장 1개와 유사한 수준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건 기존 공장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고 또 여기서 유의미한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는 명백한 방증이죠. 조지아 공장은 일종의 파일럿이었고 이제 그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확산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일부 프로젝트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고 싶습니다. 공장 전체를 전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그 전환에 드는 비용과 시간의 문제예요. 신공장 사례 하나를 모든 공장에 동일하게 적용해서 5조 매출의 핵심 동력으로 삼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결국 신공장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장의 진짜 열쇠는 공장이 아니라 달리는 자동차 그 자체에서 나와야 할 겁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차량 소프트웨어 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겁니다. 이 분야는 가격 P와 판매량 Q가 함께 상승하는 사업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성장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 시장에서는 순정 내비게이션 장착률이 70%에 달할 정도로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했죠. 이를 바탕으로 이제 글로벌 평균 40%에도 못 미치는 인도, 동남아 같은 거대한 신흥시장이라는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신흥시장의 잠재력, 네,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이 현실이 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죠. 선진 시장은 이미 성장세가 꺾인 성장 유지 단계에 진입해서 새로운 폭발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가용 차량의 주력인 신흥시장 소비자들이 과연 그 고가의 순정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빠르고 또 많이 선택할지는 굉장히 큰 물음표입니다. 게다가 글로벌 경기 침체라던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 같은 외부 변수에도 훨씬 취약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게 불가합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것은 차량 내 수많은 제어기, ECU의 운영체제 역할을 하는 모빌젠과 같은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가치입니다. 이건 단순히 내비게이션 같은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미래 자동차의 두뇌와 신경망을 관장하는 핵심 OS입니다. 한번 탑재되면 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는 미래차의 필수 요소이자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강력한 락인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글쎄요. 바로 그 독자적인 플랫폼 전략이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업계의 큰 흐름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처럼 개방적인 범용 플랫폼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경쟁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해 나갈 때 현대차만의 독자적인 시스템이 과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막대한 R&D 비용만 계속 투입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갈라파고스가 될 위험은 없을까요?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나 iOS에 익숙해진 것처럼 차량 내에서도 익숙하고 개방적인 플랫폼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성장이 실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리고 그 점에서 현대오토에버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1년 합병 이후에 영업이익률 OPM은 매년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익성 높은 차량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사업 비중이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매출 숫자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체질 자체가 돈을 버는 구조로 건강하게 바뀌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저는 그 설명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자세히 봐야 해요. 전체 매출의 78.8%는 여전히 마진이 박한 엔터프라이즈 IT 부문이고, 심지어 그 안에는 이익이 거의 없는 하드웨어 유통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수익 사업 비중이 현재 21.2% 수준에서 한 40, 50%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는 한 전사 수익성의 드라마틱한 개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속도보다 저마전 사업을 포함한 전체 매출 규모가 더 빠르게 커지면서 이익률 개선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는 거죠. 회사 측에서 영업이익률 목표를 최소 유지 또는 성장이라고 매우 보수적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현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오히려 그 보수적인 목표 제시가 회사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항상 보수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초과 달성해온 것이 현대오토에버의 기조였거든요. 점진적이지만 확실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저마진 하드웨어 유통사업조차도 그룹사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단순한 박리담회가 아니라 클라우드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종의 전략적인 사업이라는 거죠. 클라우드 사업의 수익성은 기존 SI보다 높고 차량 소프트웨어의 수익성은 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 두 고수익 사업이 전체 성장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이익률은 자연스럽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상향의 기울기가 중요합니다. 현재의 이익률 개선 속도로 과연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소프트웨어 플랫폼 사업은 한 번 구축하면 추가 비용이 적게 된다는 운영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경쟁은 심화되죠. 플랫폼을 유지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R&D 비용과 보안 투자 역시 영구적으로 발생합니다. 성장을 위해 투입해야 할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익성 개선이 생각만큼 가파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차세대 ERP와 고성장하는 클라우드라는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기반으로 이미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그 가치가 증명된 스마트 팩토리와 미래차의 핵심인 차량 소프트웨어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 전환의 최대 수혜주로서 2027년 매출 5조 원 목표는 충분히 도달 가능한 현실적인 청사진이라고 확신합니다. 외형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저도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사업의 수익성 한계는 명확하며 로보틱스나 GPOAS처럼 시장의 기대가 집중된 신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아직은 불투명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룹 내부 시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업 구조가 가진 본질적인 리스크는 항상 존재합니다. 5조 원이라는 화려한 숫자 이면에 숨겨진 여러 위험 요인들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네, 오늘 논의를 통해 현대오토에버가 가진 엄청난 기회와 동시에 또 넘어야 할 과제들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성장 잠재력과 그 안에 내재된 리스크를 균형 있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관점을 세워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